새벽 안개가 풀리기 전 시장 골목은 늘 그녀로 시작됐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지요? 짧은 인사 한마디에 상인들은 웃었고 아이들이 지나가면 작은 사탕 하나쯤은 꼭 손에 쥐어주었다. 이름은 이정순 66.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정순 언니라 불렀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어디에 둬도 귀 빛나는 물건처럼 조용히 골목을 환하게 만들었다. 추운 날이면 겉옷을 벗어 어깨에 걸쳐주고 더운 날이면 부채질로 노인들의 이마를 식혀주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보면 도와야죠. 그녀의 말은 늘 단순했고 그래서 더 크고 단단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타지에서 일하던 아들은 연락이 뜸했다. 대신 시장 사람들과 아이들, 고양이들과 박스 위에 앉은 노인들이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길가에 쓰레기를 주워 담고 화분에 마른 잎을 정리하고 밥은 꼭 드셨어요? 라는 다정한 안부를 시장 구석구석에 흩뿌렸다. 그날도 봄빛이 조금씩 골목으로 흘러들던 날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도 나오시겠지? 그러나 둘째 날 우유병이 문 앞에서 햇볕을 맞고 있었다. 셋째 날 신문은 쌓였고 화분의 흙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배달원은 배를 눌렀다. 아무 답이 없었다. 이웃들은 몸이 편찮으신가 하면서도 각자의 바쁨으로 발길을 돌렸다. 괜찮겠지, 내일 가보자. 그 내일은 늘 내일로 미뤄졌다. 시장의 한 상인이 말했다. 정순 언니가 누굴 찾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늘 먼저 와서 우릴 챙겼지.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멈춘 뒤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봄빛이 더 환해졌지만 골목의 한켠은 낡은 커튼처럼 내려앉아 어둡게 느껴졌다. 관리인은 이웃들의 요청으로 예비 열쇠를 들고 문고리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집안은 깨끗했다. 식탁 위 행주가 반듯했고 부엌 칼은 수건 위에 물기를 말리는 중이었다. 거실 서랍 위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흰 봉투 겉면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읽어주실 분께. 방 안에는 꾸벅꾸벅 잠든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관리인이 서둘러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구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바람 한 줄기가 창틀을 스치고 종이 모서리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은 장사가 안 됐다. 모두가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동네 통장님이 봉투를 열었다. 유서는 2장이었다. 글씨는 참담하게 단정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나를 기억해준다면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물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작게 적힌 한 줄. 저는 괜찮습니다. 그 문장을 읽던 이들의 어깨가 흔들렸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괜찮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평생 습관처럼 마지막까지 남을 먼저 생각한 문장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바늘처럼 박혀왔다. 카메라가 켜졌다. 지역 방송사가 조심스럽게 골목을 찾았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만두집 사장은 말했다. 끓인 만두를 가져다가 바깥에 계신 노인분들 먼저 주라고 하셨어요? 세탁소 주인은 덧붙였다. 겨울마다 헌옷 모으는 걸 좋아하셨어요? 따뜻하게 입혀야 한다면서요? 아이 하나가 수줍게 손을 들었다. 저 숙제할 때 도와주셨어요? 글씨 예쁘다 해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안부를 먼저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끝마다 묵직하게 흘렀다. 사람들은 말끝에 그때는 몰랐다고 덧붙였지만 그 말은 이 골목에 오래 남을 문장이 되었다. 연민, 부끄러움,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카메라 렌즈와 함께 골목에서 반사되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빈자리는 없었다. 꽃 대신 누군가는 그녀가 좋아하던 귤 한 박스를 가져왔다. 하얀 국화 사이로 노란 귤이 따뜻한 섬처럼 놓였다. 영정 사진 속 그녀는 늘 그랬듯 작게 웃고 있었다. 정순 언니 너무 빨리 가셨네요. 울음이 터지면 곧 손수건이 건네지고 어깨가 맞닿으면 사람들은 조금씩 체온을 나눴다. 하루 종일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듯한 그녀의 미소가 조문객들의 눈물 위로 번졌다. 사람들은 그날 처음 알았다. 그녀의 인사가 얼마나 많은 하루를 버티겠는지를. 어쩌면 그녀가 이 동네를 지켜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장례 마지막 날 통장님이 한 장의 메모를 더 읽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 집의 책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책장엔 철 지난 동화책과 오래된 시집, 작은 수필집들이 가지런했다. 표지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하진이에게 글씨가 하루하루 더 반짝거리길. 은비에게 슬플 땐 노랑을 떠올릴 것.
상수에게 네가 웃을 때 어둠이 물러나는 걸 꼭 기억하렴. 사람들은 그 책을 받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울었다. 책은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작은 문장은 아이들 가슴에서 오래 살아 움직일 것 같았다. 그녀의 소망은 소박했고 그래서 광활했다. 정리봉사자들과 이웃들이 함께 집을 정리했다. 부엌 서랍엔 깔끔하게 접힌 행주와 영수증, 수입과 지출을 적은 노트가 있었다. 노트 맨 끝 페이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다음 주 시장 어르신들 병원 동행 3명. 무산된 일정이지만 그녀의 다음 계획은 분명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화분 밑받침엔 작은 씨앗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봄에 같이 심을 씨앗. 그녀는 늘 가치를 적었다. 사람들은 그 단어 앞에서 잠시 손을 멈추었다. 가치. 그 말은 오래 잊고 지낸 주문 같았다. 동네는 움직였다. 이웃회와 상인회, 주민센터, 경로당이 한자리에 모여 안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우유신문 미수거 감지 알림. 일주일 이외 안부 전화. 독거 어르신 병원 동행 봉사. 긴급 키번호 공유 및 방문 체크. 사소한 절차였지만 돌봄은 적은 비용으로도 세심해질 수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도착 시간이에요. 봉사자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오늘의 안부 카드를 쓰기 시작했다. 정순 할머니에게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녀가 남긴 빈자리에서 새로운 자리가 생겨났다. 기자는 물었다. 왜 우리는 고독사를 막지 못했을까요? 만두집 사장은 답했다. 안부가 관심 아니라 간섭이 될까봐 미뤘지요. 세탁소 주인은 고개를 숙였다. 도와달란 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던가요? 카메라는 책임을 묻는 대신 오늘의 변화를 비추기 시작했다. 골목마다 붙은 작은 안내문 함께 살펴요. 어린이들의 그림 속에는 흰머리 어르신이 항상 가운데 있었다. 언론은 묻는 대신 배웠고 동네는 변명 대신 다짐을 택했다. 정순 엄니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있음을 배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봄마다 작은 모임을 하기로 했다. 이름하여 기억식. 노을이 지면 골목 가운데 작은 테이블 위에 귤과 국화 그리고 그림 엽서를 올려둔다. 각자 한 줄씩 오늘의 안부를 적어 올린다. 우리 집 고등어 반찬 조금 남았어요? 나누어 드실 분? 무릎이 쑤셔요? 내일 병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기억식은 추모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떠난 사람의 삶을 우리 쪽으로 당겨와 이어쓰는 의식. 사람들은 그 약속 위에 삶을 올려놓고 천천히 먹고 웃고 운다. 그녀의 빈자리는 슬프지만 그 위에 놓인 나눔은 따뜻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 시장엔 새 손님이 늘었고 오래된 손님들은 더 오래 머물렀다. 새벽 첫 인사는 여전히 그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이젠 모두가 서로에게 먼저 물었다. 밥은 드셨어요? 오늘은 꼭 목도리 하세요? 어느 날 아이가 책을 펼치다 안쪽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발견했다. 손글씨였다. 슬플 땐 노랑을 떠올릴 것. 노랑은 햇빛이니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문장을 받아 적는 어른의 눈가도 반짝였다. 그녀의 유서는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쪽으로 건너온 부탁이었다.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물어달라는 아주 간단한 그러나 도시를 바꾸는 요청. 카메라는 골목 끝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봄빛이 깃든 집 창문에 노란 손글씨가 비친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 말은 혼자 버티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었다.